내가 문득 김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대한, 그 사람이 살던 환경과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다른 일반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 습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사람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므로 그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뭐 이건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도인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뭐 그렇다고 다른 유명한 산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고, 산과 강, 들 이런 것들이 혼합된 상태로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 김밥을 먹으면서 잠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붓다가 태어난 환경은 사계절이 있다고, 사계절이 있는 곳은 아니었고, 거의 그렇다고 막 열대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뭐 추운 날씨는 없었던 것이고, 약간 그 우리나라로 비하면 여름 또는 가을 정도의 날씨로만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고, 특히나 주변에 높은 산들이 별로 없었고 그냥 평야지대에 있면서 약간 그 사람들 습성이 살짝 대한민국에 비할 때 사계절이 없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기후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열대야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여름에는 좀 축 처지잖아. 약간 게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습성이 있었을 테고, 더군다나 산과 강들이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평야를 이루는 편이 많았고, 가끔씩 이제 야자수나무나 뭐 그런 나무들이 들에 나 있거나 했겠지. 그래서 상상해 보건대 시타르타가 궁정에서 나와가지고, 궁궐에서 나와서 깨달음 얻기 위해서 이제 쭉 여행을 하던 중에 마을이 있을 테고, 또 마을을 지나면은 그런 들이 있고 기껏해야 작은 언덕 정도 있고, 그러다가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들 밑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많이 봤을 것이고, 만약 이게 우리나라처럼 산이었다면은 그런 수행자들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멀리서도 그런 나무들이 쉽게 또 눈에 띄었을 테고, 그 수행자들이 더운 날씨에 떼약볕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을 리는 없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눈에 더 쉽게 띄고, 그런 많은 수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겠지. 그리고 그런 수행자들은 이런 시타르트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객으로부터 쉽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말을 걸었을 확률이 높고, 충분히 혼자서 조용히 계속해서 이 한국에 이런 아기자기한 산들이 많은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돌을 닦는 것처럼 그런 시간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여건은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돌을 닦는데 방해가 됐다기보단 어떤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또 어떤 조건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 우리나라처럼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혼자 도딱지지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과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좀 외딴 들에 가 있어도 나무 그늘 아래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으면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환경 요인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그 습성이, 생활 습관이 약간 우리나라 그 여름처럼 그런 좀 나태해지는 그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테고, 우리가 왜 가을 겨울엔 더 좀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해지잖아. 어쨌든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습성들이 결국은 돌을 닦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약간 그 깨달음 쪽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발전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어떤 주변 환경과 그리고 함께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습성, 생활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수지가 아니고 이게 댐을 막으러 생긴 거구나. 이렇게 산 주변에 좀, 그럼 부원댐이 여기 어디 근처에 있다는 건데, 이따가 좀 빨리 하산해서 부원댐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내가 갔을 수도 있는데, 이 댐을 세워서 생긴, 이것도 일종의 호수지? 댐 때문에 생긴 거니까. 저수지. 호수와 저수의 차이가 뭐야? 호수는 넓은 개념의 뭐 그런 건가? 어제 살짝 손가락을 칼로 베가지고 땀이 나니까 따갑네. 땀을 비오듯이 흘려서 그런지 김밥을 먹으면서 물병 하나를 다 비웠네. 앞으로 1시간만 더 진행을 하고 오늘 그만 복귀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잠깐 부안댐에 좀 갔다 와야겠어. 내가 올 때는 잠깐 내려갔다가 저쪽 언덕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갔다 와야겠다.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네. 오늘 좀 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너무 장거리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어.
내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었나? 곧 매미가 오겠구나 그랬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 일주일 만에 진짜로 매미가 오네. 오늘은 진짜 지난주보다 더 땀을 흘리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것 같아. 비가 아니야. 비가 오듯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오늘 욕심 부리지 말고 아까 그 언덕까지만 갔다 올걸. 다음 주에는 좀 푹 자고 좀 더 멀리까지 가야 되겠어. 이 코스를 한 번 더 와야 되겠어. 장갑도 그 찾아봐야 되겠네. 없으면 다이소 가서 사던가. 그 장갑을 뭐라고 하지? 손가락이 나오는 장갑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났네. 산 냄새만 나니까 좋네. 김제산은 산에 가서도 그 축산물 분뇨 냄새가 나서 좀 그랬었는데 여기는 딱 산 냄새만 나네. 하긴 오늘 같은 날씨는 좀 가만히 있어도 축축 처지는 날씨야 사실. 엊그저께인가 덩치가 좋은 청년이 내가 볼 때는 많이 먹어봐야 4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대일 수도 있고 덩치가 좋더라고. 근데 뭐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움직이는데 목에다가 아니 수건을 하나 가지고 다니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하면서 그냥
오, 연신 땀을 닦으면서 그 움직이는 것, 물론 날씨가 더워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산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더운 날씨에 그냥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헉헉대더라고. 나는 그런 내 몸이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내 몸이 움직임이 좀 푹 못 쉬어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몸 상태가. 나는 그런 덩치를 가지고 그렇게 숨이 헐떡대는 내 자신을 느낀다면 난 못 견뎌. 난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이 안 찌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육중한 몸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대. 그게 다 자기가 어쨌든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물론 체질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것도 참 핑계인 거야. 뭐 나는 어떻게 보면 적게 먹는 건 아니거든.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데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거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살이 찌는, 이렇게 살이 막 찌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 육체적 움직임도 적고 특히나 이 정신적인 활동이 상당히 적어. 결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그만큼 안 쓴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다면 그만큼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먹기는 또 많이 먹고 이러니까 그렇게 육중한 이제 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자기 몸을 컨트롤, 이 중개교까지는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브릿지 다리라는 뜻인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개교까지는 갔다 와야지. 그치? 다리, 중개교가 다리라는 뜻이구나. 어쩌면 중개교에서 내가 바이크 세우는 데가 이 산으로 안 가고 빠르게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안댐을 좀 갔다 오고 싶어서. 아무튼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지금도 내 지금 몸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되게 좀 약간 어떤 측면에서는 신경질 나는데, 그래서 난 나이가 점점 들어서 70이 되고 곧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될 텐데 지금도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때 되면 더 몸이 좀 지금 같진 않겠지. 나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난 아무튼 80이 돼서도 90이 돼서도 몸이 가볍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다시 내리막길이네. 내리막길이면 다시 또 오르막길이 있는 법이고. 오늘 거미줄 많이 뒤집어 쓰네.
육신의 고통이야. 오늘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진짜. 발바닥에서 불나고 근데 이 여름도 금방 갈 텐데 나는 여름이 가는 게 좀 아쉽더라고. 그렇다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가을에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여름이 가는 게 아쉬워. 사실 나는 언제부터 그랬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여름이 가는 게 항상 아쉬웠어. 내가 가을 태생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여름이 가장 뜨거운 때니까 물의 기운을 가장 가지고 있는 계절이잖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는 여름이 가는 게 그렇게 늘 아쉬웠고, 다른 사람들은 여름에 다 지치고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난 더욱더 뜨겁게 움직이고 더 막 내 몸을 데폈지. 어떻게 보면 더 막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오히려 추운 겨울보다. 그렇게 땀을 흘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다른 계절에는 그렇게 땀을 흘리기가 어렵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그 여름에 이렇게 과격하게, 지금 그냥 산행을 하는 정도지만 과격하게 움직이면 숨이 그냥 막 헐떡헐떡 막 진짜 막 끝까지 치달아 오르고 그냥 완전히 전체가 땀투성이가 되고, 그냥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 남들은 가만히 있어서 땀이 흐르기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계절에 난 더욱더 열정적이 돼서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난 남들보다 더 뜨겁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뭐 그런 우월감도 살짝 있었고, 제법 많이 내려가는데 이따 올라오려면 힘들겠는데, 난 저쪽 언덕으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다른 쪽으로 내려가네. 힘들긴 하다. 오늘 많이 힘들어. 잠을 많이 푹 잤어야 되는데 평일에도 잠을 별로 못 잤네. 어제 너무 늦게까지 무리했어, 일을.
힘들다 힘들어. 아, 아, 아. 이따가 이옷을 다 벗고 가야 되겠어. 아, 답답해.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해 지금. 옷이 조여오는 느낌이야. 이게 산에 오면 더 특히 심하더라고.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막 내 몸을 조이는 것 같아. 나중에 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이 살껍질이 살껍질이라는 이 육신의 옷이 나를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 아니야? 그때가 되면 육신을 떠날 때가 다 온 거지. 이제 내 영혼이 육신의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느끼는 것일 테니까. 지금 마치 산에 와서 거추장스러운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나를 막 조여오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옷을 벗고 싶은 이 느낌, 이게 나중에 내 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영이 자유롭고자 이 육신이라는 이 옷이 내 영혼을 온통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는 날이 온다면 이제 그만 내 육신을 떠날 날이 온 거겠지. 이게 누군가의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 드라큘라가 아니라 뱀파이어가 이제, 하긴 뱀파이어는 한번 몸을 처음에 자신의 몸에서 있다가 이제 다른 뱀파이어한테 물려가지고 그 육신을 가지고 더 이상 늙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어떤 스토리에서는 한 몇백 년 지나서 몸을 교체하던데. 예를 들어서 젊은 남자의 몸을 갖다가 여자의 몸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체를 하던데. 어쨌든 일종의 이제 육신의 옷을 갈아입는 건데, 그러니까 뱀파이어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다른 육신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능력이 있는 건데, 능력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뱀파이어의 능력인 건지 아니면 뱀파이어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깨달은 자의 능력인데, 사실은 이거 뱀파이어도 어떤 측면에서는 도통한 자네, 깨달은 자예요. 근데 가끔 보면 덜 깨달은 자가 있던데,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먹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겪는 건가? 근데 그게 고통은 아니잖아. 인간의 피를 마시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던 뭐 죄책감이 들란가 뭐라도. 근데 알게 뭐야, 자기하고 상관없잖아. 어쨌든 뱀파이어면서도 인간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뭐 이런 스토리인데, 어쨌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뱀파이어 자체가, 뱀파이어도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현재 몸 상태를 최적화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처가 나도 다시 금방 재활하는 능력이 있고, 본래 이게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지만 본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 있거든. 사실은 이 상상력 속에만 존재하는 능력이 아니라, 뱀파이어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게
뱀파이어라는 어떤 특정 인간 형태의 우리 상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류로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인간 형태의 부류인 거지. 그런 인간 유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들려는 인류도, 새로운 인류도 그런 뱀파이어 같은 그런 현재 인간과는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류로서 새로운 인류 창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인류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지구에서 다른 인류들이 다 멸종해도 완전히 새로운 개체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종족. 그게 어떻게 보면 뱀파이어 같은 그런 어쨌든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미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뭔가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이 땅의 마지막까지나마 새로운 인류로서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야. 이거 이따 올라오려면은. 경사가 심한데. 뭐 차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차길이 나오는 거 같은데. 만약 여기서 산길이 아니고 도로로 아까 바이크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는 가다가 쓰러질 거야. 차라리 산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늘도 하나도 없는 저 떼 앞에 도로를 간다는 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지금까지 온 길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왕 왔으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거의 다 왔을 것 같은데 계속 내려가기만 하네.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무릎이 아파가지고.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낫지. 이게 몸이 자꾸 간지러운 것도 집밥을 못 먹어서도 이유가 있고, 식당밥만 먹으니까, 조미료 많이 쓴 음식만 먹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땀을 흘리니 땀띠가 안 날 리가 있나. 땀띠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산에 오면은 원래 땀 이렇게 많이 흘려도 산 갔다 오면 하루 이틀까지는 계속 일부분이 노출된 부분,
노출이 안 돼도 이렇게 뭐 옷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어. 일정 부분이 간지럽더라고. 그러니까 벌레 같은 거에 뭐 물린 거일 수도 있고. 누가 나무에다 못을 박아놨어. 왜 나무에다 못을 박아놨어. 뭐야 이거. 왜 나무에다 못을 박아놨어? 뭐 번호를 붙여놨네? 072, 073. 왜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 왜 나무에다 못을 박아놨대? 칠고 079 079 이 070의 숫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뭐라고 쓰는 거야, 씨. 수리금지라고 써있네. 나는 지금 내려오는 중이거든. 무슨 브릿지라고 했지? 차단기가 있는데. 벌써부터 어깨 같은데 간지럽네. 이거 땀이 나갈 거야. 면 차단기. 고양이? 야, 고양이가 표범처럼 생겼네. 호위주의보, 일상경제? 무슨, 웬 호위주의보? 오늘 비 온다고 그랬어? 이 다리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중계교 부근. 아니, 여기서 한참 가야 중계교 나오네. 아. 한참 가야 중계교가 나와. 아, 난 또 중계교에 나온다. 이때 옆에서 걸어갈 수는 없고. 아, 다시 가야 되겠네. 난 다리 구경할 때 중계교. 어째 괜히 내려왔다 싶네. 아, 다음에 또 올라갔더니 별로 오고 싶지 않은데. 혹시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나? 없었는데.
이것을 탈해야 되겠어. 괜히 별 볼 것도 없는 데 내려왔네. 안 되겠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뭐 또 타이를 좀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간다.